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1번에서 지금 우리 C 드라이브의 길버커멀 2급의 01번 섹션이라는 그 폴더에 보게 되면 섹션 02번 요 파일이 있대요. 요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우리 기출 1번 0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대로 작업을 처리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여러 개가 쭉쭉쭉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기출 0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기출 01번 요 시트로 왔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셀 서식을 변경하는 그 문제죠. 자, 1번부터 보자고요. 1번에 보니까 A열의 너비를 이제 1로 지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A열의 너비가 지금 되게 넓게 돼 있죠. 자, 요 A열의 너비를 이제 1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A라고 지금 열 머리글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곳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축 메뉴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열 너비요. 열 너비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너비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열 너비를 우리가 이제 숫자 값으로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떴는데 그때 문제에서 이제 1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 너비에다가 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A열의 너비가 이렇게 이제 조절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G의 2번 셀에 그랬습니다. 우리 G의 2번 셀이다 그러면 지금 이 작성일이 들어있는 이 날짜가 들어있는 이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다가 셀의 이름을 이제 우리 작성일로 정의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이름을 정의하는 그 문제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G의 2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요 셀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수식 입력줄 있죠. 이 수식 입력줄 앞에 보게 되면 이곳이 이제 이름 상자예요. 지금 여기에는 이름이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G의 2번 셀이다 라고 해서 셀 주소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곳 이름 상자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정의하고 싶은 이름 있죠? 그거 이제 우리가 이곳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작성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꼭 엔터를 눌러줘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씨만 입력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셀을 이제 한번 찍게 되면 이름 정의하던 게 취소가 돼 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G의 2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이름 상자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작성일이라고 써주고 글씨를 다 썼으면 꼭 엔터를 꼭 눌러줘야 돼요. 엔터를 눌러야 이름 정의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셀을 찍었다가 G의 2번 셀을 찍으면 아까는 우리 셀 주소가 나왔지만 지금은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정의한 그 이름이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름 정의를 분명히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때 만약에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요 수식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돼요. 수식이라는 메뉴를 이제 땅 하고 찍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이름 관리자가 있죠. 요 이름 관리자를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름 관리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이름 정의한 게 이곳에 나타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름을 잘못 썼다. 그러면 요걸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편집이라는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이름 편집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대화 상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름 정의 잘못한 거 있죠? 그 글씨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수정할 거 수정해주고 수정 끝났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이름 관리자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름 작성이 똑바로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수식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이름 관리자 여기서 이제 다시 편집을 하면 되더라.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B의 1번에서 G의 1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B의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셀부터 시작해서 G의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의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그걸 이제 지정하래요.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할 때는 우리가 요 홈이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 아이콘이 없어요. 만약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곳에서 문제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걸 이제 우리가 지정할 때는 셀 서식 대화 상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글꼴은 궁서체로 바꿔라. 크기는 16포인트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다. 밑줄은 이중실선이다 해서 이런 것들 싹 다 이제 지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글꼴도 지금 이곳에서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지만 어차피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거를 우리가 설정을 해 주려면 어차피 셀 서식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전부 다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B의 1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G의 1번 셀까지 싹 다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갈 때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걸 이제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맞춤이라는 요 탭에서 설정을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맞춤이란 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곳에 보게 되면 텍스트 맞춤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변경을 할 수 있죠. 이곳에서 가로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아래쪽에 여기에 우리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있죠.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춤이라는 탭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글꼴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서식을 바꿔줘야 되겠죠. 요거는 우리 세 번째 여기 글꼴이라는 탭에 있어요. 그래서 글꼴이라는 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궁서체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글꼴 중에서 이제 궁서체라는 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궁서체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크기는 이제 16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16포인트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굵게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굵게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밑줄은 이중 실선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그냥 실선, 그냥 이중 실선도 있지만 실선 회귀용이다, 이중 실선 회귀용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이중실선으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중실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궁서체 16포인트 굵게 이중실선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설정할 거 다 해줬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우리 제목이요. 제목이 지금 얘네들 보고 얘기하죠. 이 제목들 중에서 실적이라는 그 두 글자를 한자로 이제 변환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실적이라는 요 두 글자요. 요 두 글자를 이제 한자로 변환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맨 위에 우리 수식 입력줄을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어요. 제목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곳에서 수식 입력줄에서 우리가 한자로 변환을 해도 되는 거고 지금 이 제목은 우리 B의 1번 셀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B의 1번 셀을 다시 찍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죠. 그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곳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적이라는 이 두 글자를 한자로 변환할 거니까 이 두 글자만 이렇게 이제 블럭을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 있죠? 그 한자 키를 이제 한번 땅 하고 눌러요. 누르면 지금처럼 한자로 변환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직접 이제 우리가 변경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이요. 수식 입력줄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그때 또 똑같이 실적하고 요 두 글자를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이제 한자 키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자로 변환할 때는 지금 이곳에서 셀에서 해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서 변경을 시켜도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한글 한자 변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면 우리가 요 한자 문제상에서 제시된 요 한자를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 한자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요 한자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입력 형태도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한글을 그냥 한자로만 변환해 주면 돼요. 해서 입력 상태가 지금처럼 한자로만 바꿔라. 요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변환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변환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자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엔터만 이제 한번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자로 전부 다 이제 변환이 돼서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제목이요. 우리 제목이다. 그럼 지금 이 제목을 보고 얘기하죠. 이 제목에 지점별 판매 성과 실적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데 이 앞 뒤에다가 요 제목 앞 뒤에다가 특수문자 요걸 이제 삽입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한자로 변환할 때처럼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서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요 셀에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수문자를 삽입해도 됩니다. 그때 이제 특수문자를 우리가 삽입할 때는 우리가 한글을 먼저 써줘야죠. 한글 이제 자음을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되는데 그때 대부분 이제 우리 미음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음에만 이제 특수문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억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 기억에 해당하는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들이 쭉쭉쭉 뜬다고요. 기억에만 있는 게 아니죠. 니은에도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요. 그리고 디귿이요. 디귿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호 여러 가지 특수문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커말 시험에 나오는 이런 특수문자들은 보통 이제 미음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미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가 뜨는데 특수문자가 1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이렇게 이제 9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보기 변경이라고 아래쪽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미음에 들어있는 모든 특수문자가 쫙 뜹니다. 그 중에서 우리 특수문자가 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앞에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뒤에다가도 또 똑같이 이 특수문자를 집어 넣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요 특수문자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는 앞뒤로 똑같은 특수문자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특수문자 요거 이제 하나만 집어넣고 요거를 이제 블럭 잡아서 우리가 컨트롤 C 맨 뒤에 가서 이제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뒤로 똑같은 특수문자만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특수문자 다 집어넣었죠? 그럼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제목 앞뒤에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가 짜잔하고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F3번 셀이 있대요. 자, 우리 F의 3번 셀이다. 그러면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다가 판매 수량 마이너스 목표 수량 이렇게 이제 우리 메모를 삽입을 하래요. 메모를 삽입한 후에 항상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F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메모 삽입 얘를 이제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우리 메모 삽입하는 단축키가 Shift하고 F2번이었죠. 해서 우리가 이제 F3번 셀을 찍어주고 키보드에서 이제 Shift하고 F2번 단축키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메모를 삽입해도 돼요. 그러면 메모를 삽입하게 되면 이곳에 뭔가 글씨가 써져 있는데 원래 써져 있던 그런 글씨들은 싹 다 이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판매 수량 하이픈 집어넣고요. 목표 수량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곳 비어있는 이런 셀들 있죠. 이런 셀을 이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메모가 숨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항상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F3번 셀, 이 셀을 다시 찍어주고요.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메모 표시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메모 표시 숨기기에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메모가 항상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메모를 집어넣었을 때 내가 삽입한 이 메모 때문에 뒤에 있던 이 내용들, 이 데이터가 안 보이죠?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문제에서 뭐 메모를 어디로 옮겨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원래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이거를 지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삽입한 이 메모는 지금 요 옆에 우리 담당자 옆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이 주어지면 이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로 우리가 이제 이동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모를 한번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메모를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문제 그림이 주어져서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면 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 셀 서식을 변경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림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만약에 그림이 없다. 그러면 메모를 삽입해 놓고 그냥 메모가 이곳에 아까 삽입됐었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안 보이잖아요. 그냥 옆으로 데이터가 보이게끔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그냥 알아서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니까 2의 4번에서 2의 1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2의 4번부터 2의 12번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요 매출액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은 표시 형식을 우리 회계 표시 형식으로 설정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당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위쪽에 보게 되면 우리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첫 번째 거요. 요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회계 표시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 회계 표시 형식 요것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 표시 형식을 우리가 설정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목록 상자가 있죠.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여러 가지가 쭉쭉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회계 표시 형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회계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걸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회계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7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니까 B의 3에서 G의 3번이라고 했습니다. B의 3이다 그러면 이 지점이라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G의 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이랑 우리 B의 4번부터 B의 13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B의 4번이다 그러면 서울부터 시작해서 B의 13번 그러면 평균까지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두 개의 영역은 셀 스타일을 40% 강주색 2번 요걸로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해당 범위를 먼저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3번까지 싹 다 첫 번째 영역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우리가 두 번째 영역을 쭉쭉쭉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영역도 다 설정했다. 그러면 이제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르던 거 있죠. 그거 이제 손 띄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영역 선택하고 그리고 컨트롤 키 꼭 누르고 두 번째 영역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영역을 다 선택이 됐으면 이제 우리는 셀 스타일을 변경시켜주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곳에 스타일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셀 스타일을 변경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스타일이 쫙 하고 내려가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40% 강주색 2번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강주색 2번이라고 써져 있고 그 위에 보니까 60%, 그 위에는 40, 그 위에는 20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때 이제 40% 강주색 2번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셀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 맞춤이요. 텍스트 맞춤은 가로 균등 분할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 정렬해라, 왼쪽 정렬해라, 오른쪽 정렬해라 그런 것들은 여기서 우리 맞춤이라는 곳에서 이곳에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지만 가로 균등 분할이라는 거는 이곳에 아이콘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맞춤이요. 맞춤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우리 텍스트 맞춤이라고 있고 이곳에 가로요. 우리 문제에서 가로 균등 분할로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가로에서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가 맨 밑에 보게 되면 균등 분할 들여쓰기 하고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가로를 균등 분할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8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요. 9번 문제 보니까 F의 4번에서 F의 12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F의 4번부터 F의 1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요. 목표 달성치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영역은 우리 셀 서식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대요. 그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음수일 경우에 이제 색깔이 있는 그 가로로 묶어서 표시를 해라. 지금 음수는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있죠. 근데 음수일 때 색깔이 있는 그 가로로 묶어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해당 영역을 먼저 쭉쭉쭉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셀 서식 들어갈 때는 컨트롤하고 숫자 1번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요. 문제에서도 셀 서식의 이제 표시 형식을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셀 서식 이 대화 상자에서 우리 표시 형식이라는 탭이 따로 있죠. 해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숫자요. 숫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음수일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끔 변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색깔이 있는 가로로 묶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 첫 번째 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앞뒤로 가로가 붙은 게 있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아까 음수인 거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있던 그 값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9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요. 10번 문제 보니까 이제 G의 2번 셀은 그랬습니다. 우리 G의 2번 셀이다. 그럼 지금 요 날짜가 들어있는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은 이제 셀의 맞춤을 지정을 하래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이용하래요. 그걸 이제 이용해서 날짜를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때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있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연, 월, 일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연 출력하고 한 칸 띄고요. 그 사이에 좀 공백이 있죠? 한 칸 띄고 01월, 한 칸 띄고 01일 하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연도를 이제 4글자로 표시하고 월은 이제 2글자로 그리고 일도 2글자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달라. 그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G의 2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셀의 맞춤을 이제 지정해야 되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컨트롤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때 일단 셀의 맞춤 요거 먼저 지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요 셀의 맞춤은 우리 맞춤이라는 요 탭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맞춤의 탭으로 이동을 먼저 해주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텍스트 조정이라고 있죠. 이곳에 보면 셀의 맞춤이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셀의 맞춤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셀의 맞춤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면 지금 일단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할 거니까 우리 표시 형식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이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형식에 뭔가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요. 우리는 이 표시의 예와 같이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끔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연도를 4글자로 표시를 할 거니까 연도를 대신해 주는 게 우리 Y죠. Y. 해서 Y 해서 Y를 이제 4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연이라는 글자를 붙일 거니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연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고 그리고 한 칸 띄고요. 월은 이제 2글자로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월이라는 그 글자를 표시할 거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월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 칸 띄고 그 뒤에다가 이제 2를 2글자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그 뒤에다가 DD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1이라는 그 글자를 붙일 거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1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도 이제 싹 다 이제 설정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표시의 형식처럼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이곳은 아까 우리가 셀의 맞춤 그걸 이제 지정을 했더니 요 셀의 크기에 맞게끔 글씨 크기가 조금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10번 문제 풀 때 그때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연도를 이제 네 글자로 표시하고 뒤에다가 한글로 연이라는 글자를 표시해 달라.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 칸 띄고 그리고 월은 이제 두 글자로 표시하고 월이라는 요 글자도 표시해 달라. 그리고 또 중간에 한 칸 띄고 그리고 일도 이제 두 글자로 표시해주고 일이라는 글자를 붙여달라. 이렇게 해서 연, 월, 일이라는 요 글자는 전부 다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0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니까 C의 4번에서 C의 12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C의 4번이다 그러면 목표 수량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C의 12번이다 그러면 요만큼 제주도의 이 데이터까지죠. 그래서 이만큼의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목표 수량이 200 이상인 그 셀에 숫자 앞에다가 이제 A 빼기 요걸 이제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목표 수량에 만약에 그 데이터 값이 100이다. 그렇게 이제 들어 있다면 지금처럼 100 앞에다가 A하고 요 하이픈 요걸 이제 붙여서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어떻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 줄 때는 그런 조건들은 우리가 싹 다 이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써 주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은 뭐 어떤 특정 색깔로 표시해라. 글자 색을 바꿔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진 않았지만 원래 만약에 색깔 이름을 표시하는 게 있으면 맨 앞에다가 우리가 색깔의 이름을 먼저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을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할 때 어떻게 표시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 형식을 뒤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색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색 이름을 이제 생략하고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C의 4번부터 시작해서 C의 12번까지 이 영역을 먼저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원래 써져 있던 지표준 요건 이제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내가 지금 셀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값이 2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조건을 써주면 돼요.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요. 크거나 같다 200이라고 해서 200 이상이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다 썼으면 그 뒤에다 이제 표시 형식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셀에 숫자 앞에다가 지금처럼 요것만 이제 붙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 뒤에다 이제 표시 형식 쓰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이제 A 하이픈 그걸 이제 찍어야 되니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A 대문자 A 써주고 빼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숫자 값을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숫자를 이제 세 자리로 표시할 건데 만약에 이곳에 들어있는 실제 값이 만약에 0이라면 A 하이픈 그것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 세 번째 자리는 우리가 서식 코드 0을 써서 실제 값이 0일 때도 0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샵샵 제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 코드를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200 이상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 코드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리고 200 이상이 아닌 그런 데이터들은 그냥 원래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요 11번 문제 풀 때 제가 쓴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고 또다시 한 번 더 셀 서식에 들어가서 그 우리 표시 형식 이제 작성된 걸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것 좀 잠깐 보자고요. 그때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200 이상일 때는 이렇게 요 서식 코드를 이제 적용시켜서 데이터를 표시해 달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줬죠. 그렇지 않을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값
그걸 이제 그대로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는 원래 값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표준이 이렇게 이제 붙은 겁니다. 요 지표준은 자동으로 붙은 거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1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요. 12번 문제 보니까 이제 G의 4번에서 G의 12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G의 4번부터 G의 12번이다. 그러면 지금 담당자,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래요. 요걸 이제 이용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문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죠. 이 사람들 이름 뒤에다가 점장이라는 이 두 글자를 붙여달래요. 그렇게 해서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해서 원래 홍길동 이렇게 이제 세 글자가 들어있다면 그 이름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를 먼저 출력을 해주고 그 뒤에다가 점장이다라고 해서 요 두 글자를 뒤에다가 붙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당 영역을 싹 다 먼저 범위를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컨트롤 1번을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이요. 해서 사용자 지정 클릭해 주고요. 이곳에 보면 G표준하고 뭐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이곳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은 문자 값이에요. 우리 문자를 대신해주는 그 서식 코드가 우리 골뱅이가 있었죠. 해서 우리가 골뱅이 하나 찍어주면 원래 가지고 있던 문자를 원래대로 이제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걸 이제 출력하는데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는 점장이라는 이 두 글자를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골뱅이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점장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원래 사람들 그 이름 뒤에 점장이라는 두 글자가 싹 다 이제 붙었죠.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문자를 먼저 표시해 달라.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점장이라는 두 글자를 붙여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서식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요. 13번 문제 보니까 이제 C의 13번에서 우리 D의 13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C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D의 13번. 그러면 요 두 개 셀이요. 이 두 개 셀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우리 소수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때 원래 데이터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소수점이 만약에 없는 그런 값이다라고 했을 때는 뒤에 그냥 둘째 자리까지 0이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당 영역 요만큼 요 두 개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표시 형식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이요.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형식에 보게 되면 이제 G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0.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쓸 거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곳에는 소수점 자리가 원래 없었나 봐요. 해서 170이다, 159다 그렇게 이제 값이 들어 있었는데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0 요게 이제 붙어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0.00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요. 14번 문제 보니까 B3에서 G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B의 3번 셀이다. 그러면 지점이라는 요 제목부터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G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영역,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다가 모든 테두리를 싹 다 이제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2의 13에서 G의 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2의 13에서 G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세 개 셀이요. 이 세 개 영역은 우리 대각선 X 요걸 이제 집어 넣으래요. 그때 이제 선 스타일은 전부 다 이제 실선으로 하고요. 그때 이제 테두리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체 영역을 먼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가 테두리는 요 탭이 따로 있죠. 해서 테두리는 탭을 먼저 찍어 주고요. 그때 선 스타일은 실선이다. 테두리 색은 표준색 파랑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때 우리가 이 테두리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선 모양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만약에 지정이 돼서 나오면 그 색깔을 두 번째로 이제 찍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선 모양과 색깔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게 선 스타일을 먼저 찍는다. 그 다음에 색깔이 있으면 색깔을 찍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어디다가 그거를 이제 적용시킬지 그걸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더라. 그렇게 해요. 일단은 우리가 문제에서 실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실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테두리 색은 표준색 파랑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색깔이요. 여기 자동으로 되는데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 표준색 중에 우리 파랑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 색깔이 이제 파랑이요. 해서 우리가 파랑에서 우리 클릭만 땅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모든 테두리를 이제 싹 다 이제 적용시킬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모든 테두리 그게 없어요. 그 아이콘이 없으니까 우리가 윤곽선하고 안쪽 요거를 한 번씩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윤곽선 적용시켜 달라. 그러면 바깥쪽만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안쪽도 해 달라 해서 안쪽을 이제 땅 하고 찍어 주면 이렇게 모든 곳에 다 이제 테두리가 다 들어간다고요. 해서 우리가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시킬 때는 윤곽선하고 안쪽 얘네만 땅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이 테두리가 싹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의 13에서 G의 13번 그 영역에다가 대각선 모양의 이제 선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이렇게 이제 요 세 개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똑같이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 숫자 1번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그때 우리 선 스타일은 실선 요거 이제 찍어주고 색은 이미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이요. 해서 파랑 맞죠? 해서 파랑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대각선을 집어넣을 때는 요 아이콘과 요 아이콘을 땅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대각선 요거 이제 넣어달라 요거 넣어달라 이렇게 해주면 이제 X자 모양으로 대각선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자 모양의 대각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는데 지금 이 메모 삽입한 게 지금 또 위치가 조금 이제 이동이 됐죠. 요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살짝 뒤로 빼서 문제의 그림이 주어지면 문제의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 갖다 놔주면 되고, 만약에 문제의 그림이 없다. 문제 그림이 없을 때는 이 데이터는 일단 다 보이게, 이곳에 있는 이 데이터는 다 볼 수 있게끔 이런 메모를 한쪽으로 우리가 옮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싹 다 이제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요 문제는 항상 빠지지 않고 시험에 꼬박꼬박 나온다고요. 근데 얘네가 이제 찾아가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세요. 뭐 한번 풀어보고 됐어 끝 하고 지나가지 말고 풀었던 문제 또 풀고 해서 이런 거를 계속해서 손에 익히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 가지고 이거 어디 썼지? 그리고 여기 메뉴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해 버리면 우리 뒤에 있는 문제들도 싹 다 이제 풀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런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는 최대한 빨리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같은 거 지정하는 문제도 꼬박꼬박 나와요. 이런 형식 정확하게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된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풀었던 것도 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